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주 청원구 율량동에 살고 있는 김정철입니다. 혹시 고향에서 예. 어린 시절 예. 기억나는 거 예.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원래가 저의 본적은 청주 영운동입니다. 영운동인데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교편 생활을 하셔가지고 발령을 저쪽 지천에 가셔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있지요. 거기서 어린 시절에 지인천에서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인천에서 거기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많이 보냈어요. 물론 그러니까 고향이 제2의 고향은 사실은 저는 지인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고향은 이제 청주이지만은 아버지의 교편 생활하는 거 그랬다 보니까 거기서 지인천에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참 나름대로의 어린 시절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네. 또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래도 죽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 특별하게 죽고 살 일이 있을까마는 어린 시절에 그때가 아마 계절이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됐을 거예요. 장마 끝 무렵이었었는데 네. 아버지가 투망을 좋아하셨고 저는 투망을 물고기 잡는 투망을 좋아하셔서 투망을 들고 가시고 저는 그 뒤에 고기 잡는 고기 망태기를 들고 가고 제 남동생은 바로 밑에 있는 저보다 2살 터울 동생은 뒤에 따라오고 셋이서 이렇게 물을 건너가다가 이게 물이 이제 한쪽에서 이게 갈라지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합수물이라 하다 이렇게 두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기를 건너가다 보니까 저는 그때도 그걸 몰랐는데 합수물에는 물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한쪽으로 물이 몰리면서부터 모래를 이렇게 파내려가면서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뭐 투망을 하고 가시니까 저는 뒤에 따라가고 제 동생이 따라오는데 아버지는 그때 이제 투망은 원래가 던졌을 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팔을 묶습니다. 예, 묶어놔요. 네. 왜냐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시는 뒤에가 따라가는데 그때 생각에는 하늘이 노랗고 하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까맣고 노랗고 검었고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됐든 상황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져요. 하얘져요. 알고 봤더니 물을 건너가다가 아버지는 건너가시고 저는 뒤에서 물을 건너가다 개울을 건너가다가 개울이 아니죠. 진천천이니까 꽤 깊은 개울이죠. 그걸 건너가다가 물에 흡실려 내려간 거예요. 장마 끝이니까 물은 워낙에 많이 흘러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동생 아버지 앞에 가시니까 못 봤는데 동생이 형이 떠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떠내려가니까 이걸 투망 끈을 풀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헤엄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잡긴 잡았던 거예요. 잡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헤엄을 치는 과정에서 뭐에 걸렸다든가 그랬다면 아버지도 물에서 사망을 하셨고 저 자신도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그걸 수영을 해고 가시는 아버지는 수영을 잘 하셨었으니까 수영을 하셔가지고 저를 딱 잡는 그 순간에 걸려있는 투망이 어디에 딱 걸리더랍니까? 이게 떠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떠내려가면서 이제 저를 갖다가 하늘로 끄집어 올리니까 저는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노래진다는 거는 까매진다는 건 물에 잠겨 있는 것이고 노래진다는 건 하늘이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도 살고 저도 살고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다가 오는데 어떻게 오면서 생각나는 거는
떠내려가느라고 운동 한 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큰 고비를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고 또 발견한 거는 제 밑에 뒤에 동생. 그렇지, 동생이. 따라오다 동생이 봤으니까 동생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사는 것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추억이랄까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는지. 글쎄요,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방학 때마다 도서관에서 지금은 그 책이 흔하지만 그때는 그 책이 흔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 아버지가 그때는 책도 뭐 차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오토바이나 그런 데다가 책을 그냥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박스급으로 해가지고 빌려다 주면 제가 방학 때 책을 읽고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는 언제나 책이 방학 때 같은데 책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접할 기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어린 시절에는 자유교양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교양대회라는 게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뭐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고 그런 어떤 그 시절에 그 자유교양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저도 출전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자유교양대회 그리기 부에서 제가 충청북도에서 1등을 그때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상 받으러 대표로다가 와서 상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하고 문학 쪽으로다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아무래도 저도 지금도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글을 쓴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글을 쓰거나 책을 본다든가 어떤 문학적 상상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아주 소질이 있으시죠. 자연스럽게 한때는 내 문학 소년이었었는데 네. 근데 직장 생활을 이제 직장 생활은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34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중요한 선택이나 뭐 사건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지금의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나에 맞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뭐 직장 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저 자신은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거를 건강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력이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분들 어르신들이 아버지 형제분들이 당뇨 쪽에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4형제분인데 3형제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형제분이 당뇨로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셨고 근데 아버지는 당뇨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버지만 당뇨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당뇨의 유전인자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당뇨를 내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산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산도 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출퇴근하면서도 매일 다니다시피 가까운 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니고 산을 많이 다녀서 이 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참 많이 다니고 또 누구보다도 잘 탄다고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을 참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자신은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지금도 매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산에 걷는 운동을 하지만 걸어서는 다리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많이 걸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매일 걸었다 다리 아픈 적은 없는데 그것이 저 자신의 그래도 이제까지 건강하는 데는 좀 큰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게 산에를 많이 걷는데 요새는 이제 맨발로
예. 맨발로. 그러니까 산행을 저는 여기 우암산을 한 30여 년간을 매일 아침마다 다녔어요. 저 직장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아침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제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 운동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맨발로다가 학교 운동장을 1시간이면 한 7,000보대예요. 네, 그렇죠. 1시간 정도씩 매일 걷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처음에는 발바닥이 많이 아팠어요. 네. 이제 따끔따끔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상처 입으면 파상풍이라도 그렇죠. 걱정돼가지고 제가 그 파상풍 주사도 맞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주 다니니까 네. 발이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뭐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